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예스타치과 주상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데놉스 I를 제가 왜, 언제 사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담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스케줄은 걸레 마취법 이론, 그리고 데놉스 I의 소개 및 사용법, 그리고 제가 어떤 임상에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걸레 마취는 2000년대 이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밖에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레 마취기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에게 편안하고, 그리고 가압적은 덜 아프게 해서 수술 중 불쾌한 경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블락을 하게 되면 치아 마취뿐만 아니라 연조직까지 마취가 되는데, 이런 걸레 마취는 연조직 마취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수술 치료 후에 환자의 그런 불편함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페인 컨트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페인 컨트롤을 잘 해주면은 환자는 안 아프게 치료를 잘 하니까 치료하는 치과 선생님께서 다른 치료, 예를 들어서 뭐 임플란트나 다른 보철이나 그런 치료도 아마 잘할 거야 라고 하는 할로 이펙트까지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걸레 마취법 이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과에서는 그 국소 마취를 하는데, 국소 마취는 크게 전달 마취, 침륜 마취, 도포 마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그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다 배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잠시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 마취는 너브 트렁크에, 바로 너브 트렁크 주위에 그 주사액을 뿌림으로써 얻는 마취가 전달 마취가 되겠습니다. 침륜 마취는 끝부분에 이제 마취액을 뿌리면서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구강내 주사 부위 따라서 뭐 정막하, 골막 주위, 골막하, 골내, 또는 치주인대, 치관 유두, 이렇게 여러 파트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관 유도 주사법은 우리가 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플랩을 할 때 그 브리딩 컨트롤을 위해서 치관 유두에 그 치관 유두 주사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소 마취제의 그 작용 원리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침륜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이런 PDL 스페이스에 따라서 이 마취액이 에피카 포라멘 통해서 치아에 마취가 되거나, 또는 이 골래 그 골수강을 통해서 에피카 포라멘 통해서 치수가 마취되거나, 또는 병적 치조골 결손부가 있다면 그쪽으로 마취가 되거나.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가 흔히 지금 마취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걸레 마취는 바로 우리가 골내에 바로 마취액을 뿌림으로써 마취를 얻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또한 연조직에 마취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치료 후 환자의 불편함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치과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를 하지만, 제가 만약에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치과 자체가 무섭고, 또 왜 무서우냐? 국소 마취가 이제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소 마취할 때 뾰족한 니들, 또
그런 것, 마취할 때 아픈 거, 그런 것 때문에 환자들이 치과 자체의 진료에 대해서 이제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전달 마취의 성분을 보면 침류 마취는 한 95% 되지만 블락은 아무리 그 논문을 보면은 한 60% 내지 한 70%. 그런데 우리가 엔도를 할 때 염증이 치수했으면 블락 마취율은 더 떨어지겠죠. 한 35%,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블락의 그 실패율은 이 구치부에서 전치부로 갈수록 이런 실패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만디불라 캐널에서 너브가 멘탈 포럼에서 나오는데 이 전치부는 이 본래 그 너브 플렉서스로 치아 쪽으로 다 이너베이션을 하는데 이 전치부 엔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침류 마취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치부, 하악 전치부는 코티칼 범도 단단하기 때문에 하악 전치 마취가 사실상 엔도를 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골래 마취를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인 건강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그 너브 블락의 성공률 몇 프로인가 물어보니까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률이 한 85 내지 95%라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브 블락을 하면서 제 경우에 그 륜갈 너브가 2번 손상이 돼서 우리 소송까지 간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그 골래 맞추기는 그 륜갈 너브의 손상이 없으니까 좀 더 안전하게 또 우리가 건강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륜갈 너브가 약간 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블락을 하면서 이런 설신경에 의도치 않게 손상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너브 블락은 인피리아비얼 너브 블락은 이 치아뿐만 아니라 혀의 3분의 2, 또 협충 점막 이렇게까지 다 마취가 되기 때문에 이 정작 우리가 46번 엔도를 하면 되는데 이 블락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혀나 입술이 마취가 같이 됨으로써 한 4시간 동안 환자가 불편함을 가지는 것에 비해서 골래 마취기를 하게 되면은 치아에만 당연히 마취가 되니까 수루 환자의 불편함이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환자를 위한 좋은 치료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피리어 알베올 너브 블락이 왜 높은 CPU를 가지는가? 그래서 이 너브 트렁크에서 가압적인 가까운 위치에 우리가 마취액을 뿌려야 되는데 이런 그 해부학적 변이성이 크기 때문에 그 CPU를 높고 또한 그 교환 평면에서 만디블 캐논 입구가 한 1mm 상방에 있는데 우리가 마취제를 캐논 입구보다 약간 아래쪽에 마취를 한다든지 그래서 성공률이 CPU율이 많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치과 응급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마취하고 5분 내에 환자들 코마나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한 55% 정도 된다고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에 반해서 골래 마취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블락에 대한 그런 치과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설신경 마비도 없고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래 마취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것은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골래 마취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보로 이 본을 뚫고 그 안에 마취액을 주사를 했으니까 너무 이제 불편했는 거죠.
그래서 챗GPT에 제가 그 골래 마취의 효과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요약 정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챗GPT 왈 효과가 빠르다. 그리고 마취가 확실하다. 그리고 적은 양의 마취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접 조직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우리가 골래 마취의 가장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골래 마취기 역사를 한번 보면 그 스타디덴트에서 제일 처음 개발이 됐는데 요거를 로스피드 연결해 가지고 본을 뚫고 그걸 뺀 다음에 그 본을 뚫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니들을 삽입을 해서 마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요 가이드 했는 우리가 이 주사 바늘하고 그러니까 펄포레이터하고 요 밑에 게 B가 펄포레이터인데 펄포레이터로 우리가 구멍 뚫는 그 길로 주사침이 제대로 안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실패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개선되는 게 STV라고 나왔는데 이제 일단 본을 뚫고 나서 요 B가 그 뼈 안에 있습니다. 그 뼈 안에 있으면은 그 안으로 우리가 니들을 넣어서 이제 마취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와 같이 요 안내관이 요 잇몸 쪽에 있고 그 안내관 안으로 안내관을 통해서 우리가 시린지를 그 안내관을 통해서 이제 마취를 하였죠. 또한 또 다른 시스템인데 같은 거로 이와 같이 요 안내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덴탈 시린지를 넣어서 이제 마취를 하였습니다. 또는 인트라플로러 이런 방식도 있는데 이는 핸드피스에 연결해 가지고 열로 이걸 사용해서 본을 뚫고 이쪽으로 그 리도카인을 주입을 해서 이제 마취를 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좀 많이 복잡죠. 그런데 이런 이제 그 골래 마취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치료할 치아의 디탈 쪽에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사용하면서 골래 마취기의 성공률은 99%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가끔씩은 이 본이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본이 두껍거나 커티칼 본이 두껍거나 단단해가지고 니들이 본을 못 뚫고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을 뚫고 가서 마취를 했을 때 실패되는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일단 그 골수강 내에 마취를 하기만 하면 마취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골래 마취는 우리가 그 골수강의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마취가 그 혈관을 통해서 빨리 이제 마취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골래 마취를 할 때 리도카인을 뭐로 쓰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골래 마취기는 우리가 침류 마취나 전달 마취에 비해서 골 안에 바로 마취를 하기 때문에 리도카인을 하나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리도카인이 1대 10만, 1대 8만 아마 여러 선생님께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골래 마취기에서는 제가 같은 경우 1대 10만, 에프리핀은 1대 10만을 이제 쓰고, 왜냐하면 1대 8만은 환자들을 가끔씩 이제 그 마취했을 때 가슴이 뛴다 하는 분들이 많이 가끔씩 계세요. 그래서 1대 10만을 쓰고, 물론 리도카인 말고 아티카인을 쓰게 되면은 좀 더 적은 양으로 골래 확산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신경마비 발생이 약간 높기 때문에 리도카인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독한 1대 10만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주황색을 사용해서 골래 마취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10만으로는 그 골래 마취기에 쓰고 1대 8만은 제 같은 경우에는 치주 치료 또는 그 연조직을 브리딩 컨트롤 해야 되는 그 서지컬 발치나 치주 치료에 이제 1대 8만을 씁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챗GPT에 1대 10만 에피네프린이 함유된 2% 디쿠한 우리가 쓰는 앰플 1.7cc에 에피네프린 얼마 있는지 한 계산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주 그 계산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대 10만 비율 희석되어 있으니까 약 그 17 마이크로그램 이 에피네프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서는 골래 마취를 높은 성공률 또한 마취가 빠르다 그리고 치료할 때 통증이 적다 라는 이유로 골래 마취기를 사용을 하는데 가장 제한테 좋은 거는 아마 그 치과 선생님들 공통점 하나가 다 성격이 그 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마취가 신속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고 앰플의 한 반 정도 예를 들어서 건강 치료를 하게 되면 만약에 건강 치료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인내를 할 경우에 캐비티를 제거했는데 펄프가 노출된다. 그럴 경우에는 펄프가 좀 그 프레시하니까 앰플이 한 반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반만 쓰고 바로 엔도로 들어가도 환자들은 거의 안 아파합니다. 그래서 마취가 신속하다는 이 점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치과에 CT기가 다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선생님 하악이나 상악을 CT로 찍어서 그거를 이 치아 상악 하악 치아의 그런 회복적 차이를 보면은 훨씬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면 제 사진입니다. 보면 한 5번, 6번 이 부위 보면 이 인텔덴탈 세툼이 가장 코티칼 본이 얇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항상 니들 끝은 그 인텔덴탈 골수강 중간에 온다는 개념으로 마취를 하면 쉽게 잘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여기 박칼하고 링괄 쪽에는 코티칼 본이 두껍지만 인터덴탈 쪽에는 코티칼 본이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급적이면 니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데놉스 아이의 소개 및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임상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놉스 아이가 많은 그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골래 마취기보다 이제 성능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 풋 컨트롤러가 아마 선생님께서 온하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러면 요 뒤에 스위치를 오프하고 다시 온 할 필요는 없고 우측 상단에 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뒤에 스위치를 켤 필요 없이 요 버튼을 발로 한 누르면 다시 액티베이션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데놉스 아이를 쓰기 전에 퀵 슬리퍼를 사용을 했는데 이 퀵 슬리퍼를 쓰면서 이 이덕한 앰플이 모터적으로 역류가 되다 보니까 항상 소리가 심하게 난다든지 안 돌아간다든지 하는 게 많았는데 그걸 이번 그 데놉스 아이가
이제 방수를 그러니까 리도카인이 액이 모터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방수 처리가 잘 돼서 그런 이제 AS를 할 경우가 많이 줄게 되었죠. 그래서 이는 본체를 약간 기울게 거치를 시켜서 원천적으로 방지를 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니드를 락하고 언락을 할 때, 락할 때는 버튼을 누르고 요 버튼을 눌러서 락을 시키지만, 그보다는 저는 요 뒤에 이 카트리지 리도칸을 누르고 그 상태에서 니드를 빼고 열고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레 마취를 할 때 그 앰플 사용량은 치아 1개 정도를 사용한다 하면은 한 반 정도 하면 되고, 뭐 약간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한 4분의 3만 하면 구치부 엔도에 있어서는 충분하고, 예를 들어서 6번, 7번을 같이 엔도를 하더라도 6번, 7번 사이 하든지 7번 디탈에 마취를 하면은 6번, 7번, 5번까지도 다 마취가 다 됩니다. 데놉스 아이가 그 일반 마취에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제 경우는 일반 마취는 그냥 일반 덴탈 시린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놉스 아이가 지금 보시면 그 주입 속도가 모두가 L은 low, I는 인터오세우스, H는 하이인데, 하이로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고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속을 하면서 모든 장비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는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고, 이제 리도카인 앰플 케이스가 회전이 잘 되게끔 매일 하는 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윤활유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 한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니드를 잠글 때 제가 이 버튼을 쓰지 않고 엄지 손가락으로 리도카를 누르면서 요 니드를 이제 체결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버튼 누른 것보다 좀 더 신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을 하고, 또 뺄 때도 누르면서 옆방향으로 니드를 뺍니다. 그리고 윤활유 넣는 방법은 저 상태에서 면봉등으로 가볍게,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 윤활유를 요 데놉스 아이 내면에, 본체 내면에 바른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른 부분은 여기에만 그 윤활유를 바르면은 그 소리 돌아갈 때 소리가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놉스 아이의 가장 장점은 일단 포터블이다. 그래서 진료실마다 움직여서 사용하기 참 편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걸레 마취를 하면서 니들에 막힌 경우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버튼이 강제 주입 버튼이 있어서 그 니들 안에 있는 본칩을 제거가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내부 방수 기능이 있어서 내구성이 좋다. 그리고 편의성이 증대되어 있고 또 니들이 좀 더 안전하다 하는 게 데놉스 I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데놉스 I의 임상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놉스 I를 사용할 때 일단 리더카인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대 10만이냐, 1대 8만이냐, 1대 5만이냐. 일단 5만은 에피네프린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지 마시고 1대 10만을 사용하면 좋고, 그리고 니들을 자입하기 전에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봐서 지금 방향을 꼭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직, 그리고 치어 마취를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치어 마취를 하면 우리가 어태치 딘지바에 그 니들을 삽입을 해서 한 8분의 1만큼 정도만 하게 되면 본 내에 들어갈 때 환자들께서 거의 뭐 통증 말씀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르티칼 본을 뚫고 들어가면은 그 망상고 들어갈 때는 힘을 이제 빼서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그 모터 힘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그 니들이 한 4분의 3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골래 맞추기는 제 같은 경우에는 건강치료, 인내, 임플란트, 즉 치아나 골을 마취를 할 때 이런 그 데놉스 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임플란트 같으면은 하악 6번이나 상악 6번, 구치부 2개 정도는 데놉스 I를 마취를 하고 침륜 주위에 살짝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도 환자분들께서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27번 치아를 인내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어느 쪽에 마취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면 이 7번이 파노라마 사용 보면은 7번하고 6번 사이 루트가 아주 긴밀하게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7번 디스탈 쪽에 그 데놉스 I를 니들을 자입하면 좀 안전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7번을 이와 같이, 그래서 상악 같으면은 이 데놉스 I가 아주 유용합니다. 본 덴시티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거의 잘 들어가죠. 단지 접근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약간 입을 크게 벌려서 각도를 맞춰서 넣으면 7번 디탈 쪽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면 환자께서 35번, 36번 골드 인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인내가 탈락돼서 왔는데, 만약에 36번 부분에 2차 후식으로 인해서 마취를 한다 하면 선생님들께서 이와 같이 탈락이 돼서 왔는데, 메지알이 좋을까요? 36번 메지알이 좋을까요? 디스탈이 좋을까요? 뭐 어떤 분은 뭐 메지알이 좋겠다, 디스탈도 좋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탈락이 돼서 이렇게 디스탈 쪽에도 가능하고 메지알 쪽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디스탈 쪽보다는 이 경우는 메지알 쪽이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좀 더 수직으로 우리가 니들을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5번하고 6번 사이에 치질이 없으니까 좀 더 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들어갈 때 저항감도 훨씬 적기 때문에 이 경우는 디지털보다는 메지알에 우리가 데놉스 I를 쓰는 게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이분은 오늘 제가 엔터했던 케이스인데요.
36번 부분에 그 엔도를 하기 위해서 36번, 7번 사이에 또는 요 사이나 요 사이에 들어 공간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7번 뒷살 쪽에 마취를 해서 엔도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영상입니다. 그 12번, 22번 그 임플란트 케이스인데요. 같이 동영상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게 마취를 할 때는 니들이 코티칼 본이 얇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레스트를 꼭 줘야 됩니다. 레스트를. 만약 레스트를 체어가 없으면은 잇몸이나 아니면은 이런 뺨에 익스트라오랄 레스트를 줘서 이 니들이 갑자기 들어간다거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끔 이 레스트를 꼭 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본칩으로 인해서 니들이 막혔으면은 니들을 강제 주입 버튼에서 그걸 빼내거나 그렇게 해도 못 빼내면은 이제 니들을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교체를 할 때도 이와 같이 이 손가락으로 리도카인을 고정을 하고 빼고 다시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누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체결을 새로운 니들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방금 니들이 환자 본내에 들어갔는데 전혀 그 환자가 미동을 하지를 않죠. 안 아프니까. 대신에 이 골래에 들어갈 때 모터 소리가 약간 날 수 있으니까 소리에 환자분이 놀랄 수 있으니까 미리 환자분들한테 소리가 좀 납니다. 라는 노티를 해주면 환자가 좀 그 덜 놀라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 12번 부분에 임플란트 12번하고 22번에 두 개 임플란트를 식립이 계획되어 있어서 거의 끝까지 다 요 앰플 끝까지 다 제가 주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지경부 레진을 할 때 그 데놉사이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부분에 4번, 5번. 자, 이거 소리 좀 납니다. 소리. 미리 이야기를 하죠. 소프트 덴틴을 제거하고 코드를 이제 넣었습니다. 바로 본딩도 해도 되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레이저 에칭을 하고 본딩을 바르고 레진 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인내 케이스에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27번 부분에 인내 치료할 때 어떻게 데노프사이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후방 7번 디탈 쪽에 접근을 해서 데노프사이를 마취를 하고 소리가 끝납니다. 마취가 다른 케이스 환자입니다. 35번, 36번 세력 인내 두 개를 할 경우는 두 개를 같이 하는 케이스인데 이때도 그 데노스 아이로 한 부분 마취를 해서 같이 그 프랩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 소리가 좀 납니다. 네. 그래서 니들이 본내에 들어갈 때 환자분 특별하게 아파서 그 움직인다든지 그런 걸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니들을 환자 구강 내에 위치시키고 바로 본내에 뚫고 들어간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잇몸 마취를 충분히 한 8분의 1이나 8분의 1 정도 또는 4분의 1은 많고 약간 8분의 1 정도 마취를 충분히 잇몸 쪽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 인트라소스 인젝션을 하면은 환자들은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46번 엔도를 이제 플라지온과 같이 해서 발수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소리 그 납니다. 소리. 파노라마 보면서 그 루트 사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해당 치아의 메자리나 디스탈을 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챗GPT에 우리가 건강 치료할 때 블락이 좋으냐 아니면 그럼 인트라오세우스 인젝션이 좋으냐 라고 한번 물어보니까 챗GPT는 뭐 예상한 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 블락 마취의 장점, 인트라소스의 장점이 있는데 인트라소스의 장점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과가 빠르다. 그리고 정확하게 마비행령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을 적게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블락을 하게 되면은 연조직까지 마취를 해야 되니까 인트라소스 인젝션이 좀 더 장점이지 않을까. 그 단점은 아까 의사의 숙련도가 좀 필요하다. 숙련도가 우리가 뭐든지 배울 때 러닝 커브가 있듯이 어느 정도 선에만 익으면 그 다음부터는 없이는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당근치 13번 그 엔도 혹은 플라젠을 같이 사용하는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취를 먼저 하고 소리 납니다. 처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도 안 들어갔네요. 납니다. 그 다른 곳에 다른 곳에 들어갔습니다.
46번 난발치, 치아 파절로 인해서 난발치하는 케이스입니다. 마취를 하고 막혀가지고 강제 주입 버튼으로 그 니들을 다시 뚫고 하다가 막혔으면은 그 니들만 다시 교체를 신속하게 한 다음에 발치를 하였습니다. 발치를 할 때 환자 특별하게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마지막 임상 케이스가 같습니다. 그 라미네이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 1번 치아가 환자분이 그 교정은 하기 싫고 11번이 깨졌고 또 11번이 약간 돌출돼 가지고 21번과 같이 넣고 싶다고 해서 라미네이트 설명을 하고 당일 프랩, 당일 세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앰플 다 쓴다고 하면은 13번부터 23번까지 충분히 되고 혹시나 약간 좀 불안하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2, 3번 부위에 한 번 하고 또 22번, 23번 한 번 하고 두 번에 나눠서 해도 되고 1번, 2번, 12번부터 22번까지 한다고 하면은 요 가운데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양쪽 다 4cm까지 마취되는 것은 확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놉스를 쓸 때 요 손가락으로 레스를 꼭 줘서 이 갑자기 이 데놉스 아이가 골내로 들어갈 때 치아와 부딪히지 않게끔 레스트를 꼭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시간을 가지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을 생각하고 또 다음 또 기회 있으면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